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협력, 공존을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과 갈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고요.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양상은 자원 갈등, 민족 갈등, 종교 갈등, 환경 갈등, 다국적 기업 간 갈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갈등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카스피 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곳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원인이죠. 자원 갈등입니다. 중국 내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죠. 다수인 중국의 한족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족 갈등입니다. 환경을 둘러싸고 그린피스와 다국적 기업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다국적 기업들끼리 서로 무슨 시장에서 음료와 주스를 서로 많이 팔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 간의 갈등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와 힌두교 인도,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종교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경쟁과 갈등이 아닌 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성,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모두가 협력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권선언, 국제환경협약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들, 세 번째는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에 기여하는 모습.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T에 사는 10살 소년 조 세바스티엔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세바스티엔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까지 매일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등굣길이 고단하니 학교에선 졸음이 쏟아지기 일쑤였습니다. 세바스티엔의 고민은 지난해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코이카가 지원한 스쿨버스 덕분입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에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건의료, 성평등과 인권, 환경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어제는 동티모르에서 미국 대외 원조기구 등과 오자 업무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운 동티모르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 협력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도국의 주인의식입니다. 개도국이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분들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고민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건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테러,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외 봉사단 경쟁률이 저조한 점, 봉사단의 일탈 행위도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파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이카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 소년 세바스티안은 의사가 되어 더욱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아직 UN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코이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포용성이 중요하다. 누구도 좀 소외받지 않도록 포용해 나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올해 28살이 된 청년 코이카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제 사회가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교 정책을 통한 노력, 두 번째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노력, 자원봉사, 모금, 기증, 후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